해가 지평선을 향해 서서히 지면서 바다 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몇 미터 앞도 내다보기 어렵지만 멀리 있는 거대한 골격의 모습을 발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형체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심장은 더 빨리 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선박의 자세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배 같아요. 유령선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미스테리가 항상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MV 조이타호의 예를 살펴볼게요. 그 배는 1931년에 호화 요트로 제작된 목조 선박이었어요. 사모아 선원이 구입하여 상선이 되기 전까지 2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1955년 조이타의 운행은 갑작스럽고 신비롭게 끝났어요. 10월 3일 48시간도 걸리지 않을 예정이었던 무역 항해를 위해 출항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이타가 예정대로 10월 5일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도 아무도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 어디에도 어떤 조난 신호나 조이타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고 6일 동안 거의 20만 5천 9천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정찰했어요. 10월 12일 수색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조이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또 다른 상선인 투발루가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조이타가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탑승했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화물과 함께 선원들과 승객들 총 25명이 실종된 것을 발견했어요. 무선은 국제 조난 채널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는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선 케이블이 손상되어 송신거리가 3.2km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구명보트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탑승했던 사람들이 배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항해 일지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구조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날까지 MV 조이타의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 때문에 배를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SV 캐럴 A 디어링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령선이 아니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목격된 적이 없어요. 대신 해안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수수께끼에 쌓인 퍼즐입니다. 캐럴 A 디어링은 1919년 메인주에서 건조되었고 그것은 상업적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 선박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엄청난 건설 비용에도 불구하고 겨우 1년 후에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1920년 7월 19일 선박은 석탄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서 뉴포트 뉴스를 통해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거의 반쯤 갔을 때 선장이 중병에 걸렸고 선원들은 선장과 그의 아들을 내려주고 새로운 선장을 태우기 위해 배를 돌렸습니다. 그 항해는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었지만 12월에 보급품 조달을 위해 바베이도스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1등 항해사는 새로운 선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건 실수였어요. 캐럴 A 디어링은 1921년 1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에서 한 등대선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원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배의 선미 갑판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선박이 배를 발견했지만 갑판 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1월 31일 그 상선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난파선으로 악명 높은 장소인 다이아몬드 숄에서 좌초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에 탔을 때 배는 버려져 있었고 2대의 구명정과 함께 항해 일지와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A 캐럴 디어링에서 그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비록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반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SS 베이키모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유령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대형 화물선은 1914년 스웨덴에서 건조되었고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토착 부족들과 가죽과 식량을 거래하면서 16년 넘게 부지런히 운행했어요.
하지만 1931년 10월 1일 베이키모는 유빙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배가 며칠 만에 얼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갇히게 되었고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난 후 베이키모의 선원 중 22명을 데려오기 위해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다른 15명은 필요하다면 겨울을 지내고 배를 되찾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강력한 눈보라가 그들의 캠프를 강타한 후 선원들은 대피소 밖으로 나갔지만 배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운 좋게도 며칠 후 한 원주민 사냥꾼이 베이키모가 아직 실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베이키모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간신히 배를 추적했지만 배가 겨울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선창에서 가장 값진 화물을 꺼낸 후 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SS 베이키모는 그 겨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여러 번의 겨울을 살아남았습니다. 얼음이 깨졌을 때 배는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해안을 따라 무기력하게 표류하면서 혼자 항해했어요. 유령선에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고 때로는 공해에서 표류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시 얼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탑승하여 인양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상 조건이나 장비 부족으로 항상 실패했어요. SS 베이키모는 1969년 버려진 지 38년 만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SS 오랑 메단의 이야기는 20세기의 가장 황당하고 끔찍한 유령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 배가 애초에 존재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해요. 국제 선박 등록인 로이드 해운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어떤 수상한 이유로 공식적 등록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메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은 다양해요. 대부분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배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어떤 화물을 나르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조난 신고가 접수됐어요. 당직 장교가 SOS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설에 따라 다양합니다. 메시지는 반복되지 않았고 메단의 승무원들은 다시 연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조난 신고를 받은 선박은 서둘러 구조에 나섰지만 다음 날에야 배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미 표류에 살짝 기울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선원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 한 척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탈출에 성공한 적어도 한 명의 선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탑승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 이야기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SS 오랑 메단이 허구가 아닌 실제 배였는지 절대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SV 제브라니는 남아메리카의 강 무역 항해를 위해 1873년에 만들어진 세 개의 돛대가 달린 바지선이었어요. 이 배는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운행했고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배는 나중에 유럽으로 옮겨졌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 10월 제브리나는 정기 항해에 나섰지만 며칠 후에야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불가사의하게도 비록 배는 완벽하게 운전했지만 5명의 선원과 선장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선원들이 수중 폭발로 갑판에서 떠내려갔고 그 후 배가 선원 없이 계속 항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